에메랄드 디렉터 김윤경입니다. 음악이 저랑 어울리죠?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사진 보면은 저기 막 유치원 졸업식이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항상 저 자세로 다녔어요. 눈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얼굴만 보면 자꾸 뭐 조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항상 저런 표정으로 살다가 저희 눈먼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토피가 있는 채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애를 5을 낳았어요. 5번의 호르몬 변화. 어쩌다가 우리 남편이 제 발목을 잡으려고 애를 5번을 낳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애를 낳는 동안에 쉬었던 거 이런 건 아니고 돈 많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했어요.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애 5 낳는 동안에. 그래서 항상 일을 하다가, 원래는 치위생사가 본업이고 이제 아기 키우느라고 뭐 보험 설계사도 해봤다가 다시 치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다가 아기 아토피가 없게, 제가 분명히 건강을 챙긴다고 했는데 아기가 아토피 유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산화를 만났어요. 그래서 유산화 만나서 아기 아토피가 너무 빨리 좋아져가지고 신기해서 저도 제품 먹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항상 저는 치위생사, 유산화, 그리고 저기 보험 설계사, 그리고 쿠팡 알바 뭐 이런 거 해서 항상 포잡 아니면 쓰리잡이었어요. 계속 일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하면서 유산화가 조금씩 잘 되면서 잠을 더 많이 안 잤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저는 백신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백신 안 좋아하는데 그 승급 무대를 쓰고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컨벤션이 있다 그래서 진짜 안 맞고 싶은데 딱 한 번 맞는 거, 얀센이라는 걸 제가 맞으러 갔거든요. 그래갖고 간호사한테 놓는 척만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랬거든요. 맞기 싫어가지고. 근데 꾹 해서 딱 집어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컨벤션 딱 지나고 나서부터 컨디션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아마 저는 백신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아토피를 겪는 동안에 스테로이드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맞는 주사 뭐 바르는 거 다 해서 한쪽 팔에는 지금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백반증도 있거든요. 그리고 간이 완전히 망가진, 이제 몸이 원래 안 좋은 상태인데 백신을 맞아서 뭔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막 자궁출혈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적출을 했어요. 그리고 딱 1년 지났는데 제가 암이 걸려버렸어.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의 스토리가 이래요. 제가 왜 이 구구절절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 한 지 좀 돼가지고 뭐 더? 유산화 하면서 직급이 낮지도 않은데 암이 왜 걸렸냐, 영양제 좋은 거 먹는데 어쩌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구구절절하게 저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거의 딱 1년 됐어요. 지금 4월 15일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이거를 진단받기 전에 그 닥터조라는 분 있어요. 그분이 인스타에다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은 이제 백신 부작용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하기 전에 계속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알 수 없는 단백질 스파이크가 몸 안에서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5번의 모유 수유를 했고 유방암이 절대 걸릴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암 유전력도 전혀 없어요, 저희는. 근데 제가 암이 딱 걸렸는데 이 허투 양성이라는 타입인데, 그게 이 암세포의 허투 단백질이 계속 생성돼서 다리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만드는, 그게 딱 일맥상통하니까 더 억울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암 환자가 됐는데, 진짜 머리가 짧잖아요, 지금. 항상 긴 생머리를 고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플라이어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 모습이. 근데 이제 항암을 하자 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대머리 되기 싫어가지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근데 어쨌든 암이 걸렸는데 막 절망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유산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아토피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암 전문가가 되려고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딱 갔더니 서울대병원 다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항암을 해야 되고 표준치료라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표준치료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이제 잘 낫더라 하는 프로세스인데,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을 6번 해요. 그 중에 6번 중에 그거는 머리털이 빠지는 이제 항암이거든요. 그래서 독성 항암 2종류 약이랑 표적 항암 2종류 약을 함께 주사를 3주마다 맞는 거. 그리고 항암을 다 한 다음에 암이 줄어들면 그거를 봐서 전절제 수술을 하는데 허투 타입이 너무 강력한 암이라서 제가 항암하고 나서 완전 간에 받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암이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검사했을 때. 근데도 전절제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갈등을 했지만 그냥 따랐어요. 그래서 전절제 수술했고 복부에서 이제 가슴으로 이동해가지고 떼가지고 수술하는 거. 그리고 그거 다 한 다음에도 암이 안 보여도 미세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하자 14회 했고 지금 표적항암 중이에요. 이제 한 2번 남았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화면에 보면 이제 영양제 엄청 많이 있잖아요. 딱 처음에 항암학 일정 잡고 식이 간호사라는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영양제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요? 그거 드시고 간 수치 올라가서 항암 밀리면 저희 책임 못 져요. 이러면서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몰래 먹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유산화를 너무 믿으니까. 근데 진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제가 유산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먹은 거지.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 유식시기 간호사를 만났다고 하면은 영양제를 먹는 게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먹는데 우리 남편이 야 먹지 말래잖아. 너도 먹지 마 이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먹어보고 만약에 진짜로 간 수치가 올라가면 나 안 먹을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게 항암을 해보니까 딱 항암하고 이틀째부터 신호가 오거든요. 울렁거려서 살 수가 없어요. 울렁거리고 막 설사하고 막 그런 상태인데 먹을 수 있는 게 영양제밖에 없어요. 제가 일반 음식 한번 먹어봤거든요. 고춧가루 있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걸 한번 먹어볼까. 딱 먹는 순간 진짜 나갈 때까지 지옥이 시작돼요. 진짜.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뉴트리밀이라고 이제 저희 식사 대용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속이 너무 편하네요. 저는 쉐이크 별로 안 좋아해요. 보기에 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먹으니까 뭐 이제 그 암 환자 전용 그 음료들 있어요. 단백질 음료들. 진짜 속 아파요, 그거. 나 그거가 훨씬 좋을까 혹시 누가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제 쉐이크가 너무 지겨워서 한번 먹었거든요. 와 죽을 뻔했어 진짜 그 하루 동안. 그래서 절대로 하루에 제가 이제 먹는 영양제 양을 보시면은 일반인이 정량으로 먹는 거에 한 5배 정도 더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포가 이제 망가져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6차까지 항암을 하고 제가 피 검사를 하고 이제 1차 항암을 하고 나서 보시면 이제 보통 항암할 때는 호중구하고 간 수치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호중구는 면역 이제 기능에 대한 수치이고 간 수치는 이제 간이 나빠지면은 항암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항암제를 견딜 수 없는 간 수치가 나올까봐 이제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호중구를 보시면은 호중구가 1800에서 7000이 정상 수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암 환자 기준으로 500까지 내려가도 항암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6월 18일 2025년 6월 18일에 보시면 1차 항암하고 나서거든요. 4956 보이시죠? 다른 분들은 1000도 안 돼요. 1000 되면 엄청 좋아해요. 암 환자들. 근데 그러면은 면역을 올랐다고 쳐. 그럼 간이 무리가 갔나? 봤어요. 그랬더니 간이 1에서 40, 1에서 40 기준이잖아요. 보면은 1차 항암하고 나서 34, 66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 없이 다음 항암을 하고 간 수치 정도 보시면은 1, 2, 3, 4, 5, 24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제가 미국 컨벤션을 다녀왔거든요. 항암 중에. 근데 그때 다녀오고 나서 간 수치가 더 안정이 됐어요. 갈수록 호중구가 좋아지고 갈수록 간 수치가 안정돼. 근데 미국 컨벤션 후에 호중구는 좀 떨어졌어요. 그때 좀 뭐 잘못 먹고 설사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결론은 뭐냐? 어떤 사람은 항암하고 호중구가 0이 돼요. 의사 말 잘 듣는 사람.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한방병원에도 안 가고 그런 분들이 호중구 0이 돼서 항암이 두 번, 세 번 밀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암 세포는 독하잖아요. 근데 항암은 내 건강 세포를 다 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이 밀려버리면 암 세포가 기를 피고 일어나요. 그때 전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도 그걸 걱정해서 간 수치가 오르니까 영양제를 드시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검증했잖아요. 제가 아까 본 영양제
6차 기간 내내 먹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유산화 사업자분들도 간혹 암에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유산균만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조금씩 드시더라고요. 걱정돼서. 근데 엄청 많이 먹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어차피 한 번 사람 죽잖아요. 이번 죽든지 3년 몇십 년 후에 죽든지 저는 별로 미련 없어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먹었어요. 근데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저랑 항암 똑같은 항암 하신 분들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일단 잿빛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약간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암 환자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그냥 해본 거예요, 한번.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항암을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미국 컨벤션이 있는데 제가 컨벤션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가면은 뭘 줘요, 자꾸. 그래가지고 좋아하는데 미국 컨벤션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미국에 갔었고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 투어도 하고 그랜드 캐년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 너무 힘들어. 아무튼 거기를 갔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들을 자꾸 달성을 해가지고 제주 여행도 갔었고 엄마랑 일본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실적은 한방병원에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항암할 때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실장님인데 이 실장님이 한방병원에 오는 여기는 암 전문 이 담당 실장님이셔가지고 암 환자들을 엄청 오래 많이 봤는데 다른 암 환자랑 다르다 내가. 예, 그거를 느끼셨다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1인실에 있으면 다른 간호사들이 아니 왜 김윤경님만 자꾸 1인실 주냐. 저 환자도 1인실 줘라. 그러면은 그랬대요. 우리 실장님이. 아니 김윤경님이 제일 중환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모습이 멀쩡한 거지. 그 사람이 항암했냐 뭐 했냐. 그냥 김윤경이 제일 중환자다 지금. 아 그런가? 너무 모습이 멀쩡하니까 이제 다른 직원들도 멀쩡한 사람 왜 자꾸 혼자 있게 놔두냐. 다른 사람들 배려하게 해주지 막 이랬었대요. 그래서 아무튼 보기에도 그래서 이 한방병원 실장님이 어쨌든 저의 파트너가 되셨고 제가 이거 그 동안에 파트너가 되고 하면서 저 에메랄드를 그때 승급을 했어요. 항암하면서.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말할 거리들이 꽤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른 직업들은 다 멈춰졌어요. 치과도 쉬었고 보험 설계사는 계속 연락이 와서 했고 뭐 이제 다른 것들은 원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산화는 멈추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직급도 달성하고 두바이가 전쟁이 나서 못 갔지만 두바이 여행도 달성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들을 달성을 했는데 요게 유산화 저 자존심 되게 세요. 그래서 남한테 가가지고 그 물건 파는 거나 싫은 소리 못 해요.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할 수 없어요. 뭐 이거 좀 사줘. 절대 말 못 해요. 근데 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보셨잖아요. 효과가 엄청나요. 저는 원래 아토피 때문에 이 제품을 만나서 아토피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거를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세상에 아토피 때문에 고통받는 엄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엄마들 다 살려야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암이 걸렸는데 먹어봤더니 제가 솔직히 유산화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양제 많이 먹어본 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정량을 먹지 무슨 막 하루에 후라반으로 막 20알씩 이렇게 먹진 않거든요. 근데 막 4-5배 먹어보면서 몸에 독성이 없다는 거를 피검사 수치로 알았고 컨디션으로 그걸 증명을 했고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제품이 좋다고 이걸 일로 할 건 아니에요. 제품이 좋은 제품은 되게 많아요. 제가 주변에 보면 다른 회사들도 뭐 간암이 나섰네, 못이 나섰네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뛰어들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너무 좋다고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이걸 겪은 사람일 뿐인 거지. 이게 왜 좋고 안전한지에 대한 그런 뒷받침하는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2분짜리인데 이거 하나 보실게요. 이 신비로운 조직은 당신의 세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세포에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각각의 영양소와 단백질은 적응, 재생, 성장할 능력이 있는 복잡한 시스템과 구조로 진화합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몸에 투자하는 노력이 당신, 최고의 당신을 만들어드립니다. 유산화가 건강뿐만 아니라 세포 연구에 몰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이러한 유산화의 집념은 올바른 영양소를 올바른 조합으로 제공하여 세포 건강을 최적화하는 제품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허받은 유사나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와 같이 당신을 당신답게 가꾸는 데 필요한 맞춤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개발을 위해 유사나 연구팀은 모든 제품의 모든 제조 과정에서 엄격한 연구와 인증, 시험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세포에 최고만을 제공하겠다는 집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명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전 세계 그 어떤 다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보다 유사나를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유사나는 온 가족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나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실천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 이웃과 지구의 건강까지 챙기고 싶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에는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세포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토대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유사나 스토리를 시작해보세요. 유사나 과학의 집념을 체험해보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여기 딱 이 영상이 그냥 딱 일축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유사나가 어떤 회사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유사나라는 회사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 마이로렌츠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세포학 전문가예요. 이분이 원래 세포만 쳐다보던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진단 키트를 만들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할 때도 진단하잖아요. 그런 키트들 만드시던 분인데 그래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키트들의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돈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뭐를 잘하냐? 세포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 알아요. 세포가 분열되려고 하면 완전한 영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이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아요. 저희 종합 비타민 중에 헬스팩이라고 있는데 그 종합 비타민의 성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 종합 비타민의 성분의 함량 B는 이 세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마이로렌츠 박사님이 세포가 정상적인 분열을 할 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다 알고 그거에 맞춰서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있고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맙죠. 사실은 아토피를 30년 넘게 그걸 앓고 싶어 앓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 엄마가 이 방법을 못 찾았어요. 유산화가 한국에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 누가 우리 엄마한테 유산화를 말 안 해줘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나가지고 좀 일찍 만났으면은 남편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아토피를 빨리 나와가지고 저희 애는 아토피랑 그 신장 질환도 있어요. 얘가 어떤 신장 미세변화 신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앓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단병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치료가 안 되면 우리 경록이가 지금 고2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은 신장 투석을 하고 신장 이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록이가 아토피 치료하면서 영양제 먹고 나서 영양이 들어가니까 아토피뿐만 아니라 신장 질환도 재발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논문 쓴다고 검사 한번 해주면 안 되냐 그랬어요. 우리 온 가족. 뭔 유전자인지 궁금하다고. 그게 아니면 유산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 하면 믿냐 이래서 말을 안 해가지고 의사가 지금 논문을 쓰게 생겼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의사분들보다 훨씬 더 세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사실 의사는 세포에 대해서 공부 전혀 안 하거든요. 예방학이 아예 없어요. 의대에는 그저 치료하고 떼우고 그건 치과지. 아무튼 그렇게 파내고 뭐 이런 거 치료하고 이런 거 그런 거나 배우지 사실은 세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전문가가 만든 회사가 유산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한 것처럼 근데 다른 회사들도 과학자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우리 과학자 있다. 과학자 거기도 있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 조인이에요. 그냥 한 명 정도 해가지고 조인해서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대가 지불하고 마세로라 씨 우리 하나 만들어줘라 이러면서 너 이름 하나 붙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 그냥 진짜로 이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 영양제 회사는 전 세계에 유산화밖에 없어요. 그거는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85명 연구진이 이 당장에
어떤 제품을 유행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나오는데 10년 걸렸어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구.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인셀리전 테크놀로지, 이게 내 세포가 세포끼리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되게 똑똑하게 몸 안에 영양제가 들어가면 좋은 정보는 나누고 나쁜 정보는 방어해요. 만약에 암이라든지 뭐 감기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건 다 차단시키고 좋은 거는 서로 나눠요. 그래서 좋은 영양이 들어오면 몸에 확 퍼지는 거 빠르게.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직거래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직거래는 유산화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많은 네트워크 사람들을 만나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근데 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회사만 다른 이름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건 직거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진짜로 유타주에 있는 미국 그 FDA의 의약품으로 인증받은 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포장까지 다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 물류센터에서 받기만 하는 거지 한국에서 포장지가 뜯어지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뭘 먹는 거냐? FDA에서 미국 FDA에서 인증한 제품을 먹는 거지 FDA 한국 식약처는 조금 약간 좀 약하잖아요. 그런 데서 또 당연히 인증을 받지만 더해서 유타주에서 있는 걸 진짜로 직거래로 제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성분이라든지 함량 이런 게 좋아도 이 정도 가격, 사실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요 똑같은 품질로 한국에서 만든다고 하면은 50만 원 줘도 헬스팩 하나 못 먹어요, 사실은. 그 안에 성분 비교해보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이 만약에 도핑에 걸린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선수가 만약에 이 제품 먹고 도핑 걸렸다, 연봉의 몇 배를 지불하는 그런 약간 이런 인터내셔널 스포츠 인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캐나다 보건성,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병원이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무료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전기 코드 뽑아라, 뭐 불 꺼라, 뭐 이렇게 할 때 이 캐나다는 계속 공익 광고를 했대요. 영양제 먹으라고. 그랬더니 영양제를 사 먹는데 캐나다 사람도 한국 사람 똑같아요. 그냥 가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제품 사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게 이렇게 약간 고르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영양제를 먹고 잠재 독성 때문에 또 질병이 걸려서 더 아파 버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캐나다 보건성에서 이 생화학자가 전문가니까 당신이 종합 비타민에 대한 기준 한번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책이 나오게 된 거고, 이게 6년마다 계속 개정되는데 종합 비타민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서 이 책이 지금 여기 나온 이유가 있겠죠. 이 책의 1등은 유산화예요. 근데 이 책을 유산화에서 살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 국립 도서관 있잖아요. 동네에 많아요. 국립 도서관 가면 다 빌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의사들이 보는 PDR에도 다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안전하게 먹고 있고, 이 스포츠 선수들이 먹는데 저희는 스포츠 선수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모델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제품을 먹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신력은 사실은 더 이야기하자면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일축한 거고, 되게 이제 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했는데 보상이 엄청나게 어려워. 그래도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돈 벌 수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저는 애가 5명이에요. 노후 준비하려면은 힘들어요. 걔네들이 먹여 살리느라고 준비가 일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못해도 월평균 226만 원 정도는 이제 매번 먹고 살 만큼, 그냥 먹고 사는 거 226만 원이면 그 돈을 준비를 했냐? 사실 그 돈을 준비하신 분들은 요즘 거의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캥거루족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성장해서 나가서 자기 앞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러지 않고 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노후 준비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 한 명 키우는데 3억 896만 원. 근데 이게 2012년도 얘기예요. 그럼 14년 전이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나 들까? 한 5억은 들겠죠. 애가 5명이에요, 제가. 그러면 한 20억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식대가 엄청나게 나가요. 지출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애들이 원하는 것도 다르고 이제 좀 빨라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먹고 쓰는데 쓰는 돈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 근데 문제는 대기업에서 요즘은 희망퇴직 많이 권한다 하더라고요. 제 또래 지금 제가 45살인데 지금부터 그냥 나가라. 그럼 2년치 월급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애들 나이는 더 점점 먹는데 계속 이제
은퇴는 빨라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게다가 문제는 오래 살아요. 요즘은 이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계속 필요해. 근데 그 와중에 또 AI가 발달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됐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하니까 뭘 찾아야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서 사기를 당해요. 제가 코로나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변에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거 둘 중에 하나 아닌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아니다 주식으로 돈 날렸어. 그 중에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다 사람들이.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 세 개 중에 포함 안 된다. 원래 돈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다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나이가 먹는데 돈이 없어. 다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뭐를 해야 돈을 벌까 생각하면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소득의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책 안에 보면은 요쪽이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는 직장인, 아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 되는 사람. 돈을 벌어야 벌러 나가야 돈이 되는 거고, 반대쪽에는 시스템에 돈이 되는 사람, 이재용 같은 사람, 시스템 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백종원이나 이재용이 될 수가 있냐?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믿을만 하겠지만 또 그것도 없어. 요즘 다 유행어잖아요. 나만 없어 삼전닉스. 저도 하이닉스를 180만 원에 샀다가 단타로 팔았는데 260 됐더라고요. 오늘 봤더니. 너무 아깝다.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요즘 주식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주식해서 또 돈 엄청나게 주변에 날렸고, 요즘은 특히나 주변에 많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래갖고 아무튼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는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깝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요런 걸 봤어. 투자금 100만 원에 1년 후에 매달 고정수익 500만 원 지급. 평생 지급하는데 죽은 뒤에 상속세 없이 상속 가능. 혹해요, 안 혹해요? 엄청 혹하죠. 유산화예요. 유산화가 저는 이 일을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막연한 걸 싫어해요. 답답해요, 그게. 그래서 명확하게 딱 정하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유산화는 퍼즐 맞추기예요. 뭐냐? 첫 번째 달에 아까 100만 원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품을 먹고 좋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좋지도 않은 거를 팔 수 없어요, 사실은. 그건 사기예요. 네트워크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독이라는 걸 해서 처음에 400점 정도의 제품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가게가 3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은 400점까지 못 먹겠어. 200점 해도 돼요. 그러면 가게가 1개 열려요. 저는 가게 3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3개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500 번다 그랬잖아요. 1년 후에 500. 그걸 어떻게 버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단계 4명을 소개해야 돼요. 4명. 4명 주변에 저는 어떤 사람을 소개했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 분은 아토피가, 제가 맘카페에서 아토피 아이들 케어를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아토피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피부 질환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아토피도 아니고 습진도 아니고 병원에서 진단을 못 받고 얼굴 되게 예쁘게 생긴 분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가능하냐 해가지고 제가 전라도 익산까지 내려가서 설명해주고 제품 먹고 지금 벌써 한 8년 됐나? 오래됐어요. 아주 건강해졌고 지금은 영양제 잘 안 먹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건강해지신 그분. 그리고 구몬교사를 제가 했었어요. 구몬교사를 왜 했냐면은 원래 치위생사를 풀타임으로 했었는데 치과위생사는 핸드폰을 못 봐요, 아예.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때는 좀 그랬어가지고 이제 유산화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틀 정도는 치과를 다니고 이틀 정도는 유산화를 하고 이틀은 구몬교사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몬교사를 하려고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애기 셋, 애기 엄마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험을 좀 오래 했었잖아요. 보험을 같이 했던 팀장님, 그리고 치과에서 같이 일했던 비염이 아주 심했던 선생님, 이렇게 4명 정도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회사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보상 플랜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일단 배우면서 4명에게 유산화를 말을 하고 그러면은 4명을 소개했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들이 돈을 벌게 3만 원 정도만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돈을 벌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아토피 엄마랑 해가지고 4명이 소개됐어. 다 가게를 열은 거예요. 아, 먹고 좋았더니 나도 이거 한번 가게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가게 열렸어. 근데 이제 종합 비타민 2개랑 치약 1개, 핸드워시 1개 요 정도. 부부가 애 둘 키우는 부부 또는 그냥 결혼만 한 부부 이 정도 가정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제품을 다 똑같이 전달을 하게 되면 저희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개당 이제 그거마다 125점씩 다 똑같이 전달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막 엄청나게 팔았던 건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한 가정, 2가정 정도한테 소개한 거거든요. 그 정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를 벌어가냐? 125점이 되면은 3만 원. 여기 옆에 보면 유산화가 바이너리 방식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좌우 점수 비교해서 수당을 줘요. 작은 쪽에 20%. 근데 제가 헷갈리지 않게 아주 똑같이 했어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에 이제 했을 때 돈 3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랑 같이 구몬교육 받은 선생님, 그 선생님도 3만 원 받고 보험팀장님도 3만 원 받고. 왜 3만 원이냐? 아래 좌우 125를 전달했기 때문에 4명이 3만 원을 받게 되면 내가 100만 원을 받는데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얼굴에 있던 가게가 내 1번, 2번, 3번 내 가게 3개예요. 400점을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3개가 열렸고 이 아래에 발생한 좌우 점수가 합쳐져서 한쪽으로 올라와요. 보면 250점. 그러면 2번의 좌우에는 몇 점이 올라올까요? 250이 올라오죠. 그러면은 2번 가게 수당이 몇 점이 올라오냐면 6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가게도 그러면 좌우 점수 합쳐져서 올라오면 똑같이 얼마예요? 6만 원. 그러면 3번 가게 수당도 6만 원. 근데 1번 가게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2번에서 3번에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1번 가게 좌우 점수가 2번의 좌우, 3번의 좌우가 합쳐져서 1번의 좌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500점이 됐네요. 수당이 얼마예요? 12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내 주급인데 내가 주급이 되면 이렇게 해서 주급이 24만 원이 되면은 4주 했을 때 96만 원. 거의 100만 원이죠. 근데 우리 세일즈 보너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수당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으면 100만 원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벌면 난 얼마일까요? 960만 원. 수당 받는 거예요. 3에서 0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원래 3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에 반만 하면 돼요. 이분들이 15만 원 받게 해주면 전 500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엄청 단순해요. 유산화 보상이 단순한데 그러면은 아까 그럼 뭐 무한대로 계속 점수가 올라오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점수가 좌우로 5,000이 올라오면 점수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가게를 추가로 줘요. 근데 그 추가 가게가 무한대예요. 저는 가게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부지런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추가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무한대 소득을 하고 저희 스폰서님은 한 달에 1억을 훨씬 넘게 벌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왜 가능하냐? 추가 BC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상 플랜 중에 추가 BC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산화하면서 진짜 많은 회사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파트너들도 뭐 다른 어디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제 보상을 완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지 작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한 달에 제가 이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하면서 만약에 조건이 어려워진다거나 뭔가 대가가 많아진다고 해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없어요, 유산화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에메랄드인데 에메랄드 수당 받고 싶으면 아래 실버 2명 만들어.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실버 1명 만들었는데 1명이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믿겠죠. 다른 회사 보상이 그래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재기를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너무 에메랄드 하고 싶은데 실버 2명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걔 한 명 안 한 실버한테 제품을 사서 사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나만 잘하면 돼요. 뭐 내가 추가 BC가 많아가지고 아래서 점수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올라간다. 사업자가 많아서 점수가 5천이 채워지든 소비자가 많아서 점수가 5천이 채워지든 어쨌든 그 올라오는 점수는 다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그게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유산화가 특별하게 다른 회사랑 완전히 다른 거는 탈퇴 신청을 하지만 절대로 탈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유지를 하지 않으면 막 엄청나게 어렵게 이룬 결과도 2달이면 가게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잊고 있었는데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딱 하나 유산화 믿을 거 있어. 그럼 유산화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떠난 BC들도 다시 이제 데려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 얼마를 벌어도 한 달에 유지는 3BC 유지하는데 가게 3개 유지를 할 때 우리가 아까 투자금 100만 원에 월세가 있어요. 매달 25만 원 또는 50만 원 정도 제품을 드셔야 가게가 활성화되는 건데 월세를 안 내면 가게는 안 사라지면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가게를 활성화 시켰는데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 그러면은 1,000만 원 써라. 그럼 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50만 원 400점 정도 먹고 쓰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유산화는 먹고 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추가로 보너스가 많아요. 신규 세일즈 보너스는 뭐냐면 이제 내가 소개한 사람을 10%를 수당을 추가로 줘요. 만약에 100점 전달했다 10불이 생겨요. 500점 전달했다 50불이 바로 생겨요. 그거는 좌우 라인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마일스톤 보너스라고 해서 13주 동안 또 받을 수 있는 거. 요거는 스폰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골드 이상 리더가 되면은 글럽도 추가로 리더스 보너스를 줘요. 매칭 보너스도 주고 계속 보너스가 많아요. 그걸 다 챙겨가면 수당이 엄청나게 되죠.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안 가봐가지고. 왜냐면 한번 가보면은 돈 들어가는 거, 애들 챙기는 거 이런 거나 신경 쓰지 뭐 여행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그거였거든요. 근데 유산화에서 열심히 하면 공짜 여행을 엄청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올겨울에 애가 5인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여행을 다녀요. 근데 저는 진짜 시간 많거든요. 주중에도 거의 집에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는 시간도 많고 근데 돈도 여유도 있고 근데 또 여행도 이렇게 보내줘요.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제가 탑10 안에 들었어요.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좋은 호텔에 이번에 7인 달성해가지고 가족 다 데리고 갔거든요. 다시는 안 들어가려고요. 안 좋아요. 애들을 안 데려갈 너무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아무튼 많이 달성해서 무대에도 오르고 또 선물도 저렇게 셀라비브 세트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는 지금 엄마를 데리고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그래서 제주도도 갔었고 다낭도 갔었고 일본도 갔는데 그냥 좋아해.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에 돈 한 푼 안 들였거든요. 그냥 유산화 비즈니스만 했는데 이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알아보시면은 여행이 그렇게 어렵게 달성하지 않아요. 다른 회사랑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도 한번 데려간 적 있었고 지금 머리 길었을 때인데 원래 머리가 항상 저렇게 길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드레스 입을 일이 진짜 많아요. 드레스를 입을 일이 애가 5 낳고 바빠 죽겠는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완전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세가 요즘 됐어요. 형편들이 어렵고 투자할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유산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돈은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하지 마시고 적어도 넷 유산화 포함 10개 정도의 회사를 아까 효능, 공신력, 보상 다 비교해가지고 인풋 대비 얼마 근데 초기 자금 얼마 넣어서 얼마 나온다 뭐 선점해라 이런 회사 절대 가시면 안 돼. 왜? 선점하는 회사는 선점으로 사라져요. 제가 이거 하면서 진짜 없어진 회사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냐면 그 회사는 공신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엄청나게 비교를 해보시고 돈 쓰세요. 그 다음에 돈 쓰세요. 그러면 유산화밖에 안 남아요. 네트워크 말고 유산화 하세요. 끝입니다.